캡 제품 고정즉 형판 부품도 이번 시간에 고정즉 형판 부품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고정즉 형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사진 하나를 보실까요? 고정즉 형판이란 바로 이곳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고정즉 형판은 성형하는 공간을 이루는 형판 중 고정측에 있기 때문에 캐비티가 내재하며 스프루 부시, 가이드 부시 등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고정측 형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확한 형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면에 정확한 치수와 공차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캡 제품 고정측 형판 부품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정측 형판 부품도를 그리는 방법과 치수 기입하는 방법, 그리고 공차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하여 여러분은 고정측 형판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며 고정측 형판 치수를 기입하고 또한 공차를 적용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정측 형판 부품도 그리기. 고정축 형판이란 주형의 두께나 치수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소의 형상을 만드는 판인데, 이 형판이 고정축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서트 캐비티를 구성하고 있으며 스프루 부시, 가이드 부시 등이 끼워져 있습니다. 고정축 형판 3D 형상입니다. 고정축 형판 조립되어 있는 3D 형상입니다. 평면도란 정투상법으로 평화면에 투영된 도면으로서 물체를 위쪽에서 보고 그린 도면을 말합니다. 조립 평면도에서 고정축 형판 평면도를 복사하게 합니다. CO 복사를 이용해서 고정축 형판 평면도를 복사합니다. 트림 자르기를 위해서 도면 정리를 합니다. 볼트 자리 케이스 규격에 의해서 표시를 합니다. 고정축 형판 평면도입니다. 고정축 형판 평면도 그리기입니다. 고정축 형판 도면을 완성한 도면이 있죠. 그래서 복사를 하기 전에 레이어를 숨기기로 하겠습니다. 치수선하고 문자 두 개를 숨기고요. 이렇게 레이어를 이용해서 앞에 전등을 끄시면 치수가 안 나오고요. 그래서 고정축 형판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기 CO 복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하고 이제 불필요한 요소들을 지우셔야죠. 불필요한 요소들은 딜리트를 하고 딜리트를 해서 그 다음에 트림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요소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로켓 드링 자리도 지우시고요. 딜리트.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형상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상도 지우셔야 되고요. 형상.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볼트 자리는 필요하니까 볼트 자리는 냅두시고요. 이렇게 여기도 스프루시 자리도 사이즈가 좀 키우면 되니까 또 위치만 남겨둘까요? 이렇게 흔적만 남겨두고 딜리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필요한 볼트 위치나 이런 것들은 냅두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위는 자르기를 이용해서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자르기를 이용해서 자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볼트가 체결됐을 때하고 체결 안 됐을 때하고 위치가 틀어집니다. 이 형상이 반대로 돼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이 형상을 세로 그리셔야 돼요. 지금 치수를 한번 재볼까요? 치수는 7이고요. 6이네요. 그래서 얘를 다시 그리셔야 돼요. 7, 6. 그리고 레이어를 이용해서 수문선으로 바꾸시면 되죠. 그리고 아까는 안쪽이 잘렸는데 이제는 4분의 3을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자르지 못하니까 그냥 요 한쪽 부위만 이렇게 잘라내시면 이 형상이 여기 반대로 된 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볼트 위치가 나머지 부분은 딜리트 하시고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복사 정확하게 Shift 중간점을 찍으셔가지고 교차점을 찍어서 자꾸 교차점이 잘 안 찍히네요. 다시 복사를 해서 Shift 교차점 이렇게 정확하게 찍으셔야지 볼트 위치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교차점 이렇게. 대칭 복사를 하면 형상이 틀어지기 때문에 복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교차점을 찍으시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스프로부시 들어가는 자리는 스프로부시는 요 파이가 16이고 도피를 좀 해서입니다. 그래서 얘는 17로 바꿔줘야 됩니다. 교차점 하시고 17 나누기 2 하시면 되죠. 네이아가 0분 내에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어요. 0분 내야. 그리고 볼트 들어가는 자리를 그려야 되는데 이 치수는 볼트 규격을 봐야 됩니다. 규격을 봐야 되는데 여기 원래 들어간 치수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네이아를 한번 켜볼까요? 네이아를 이렇게 키시고 그리고 치수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볼트 들어가는 카운터 들어가는 자리를 확인을 해보면요. 규격에서 찾아야 되는데 규격에서 여기 들어가는 자리 여기 자리죠. 치수를 확인해 보면 미리 그려놓은 거 14하고 9mm네요. 14하고 9mm로 볼트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어요. 14 나누기 2 네이아가 또 안 바뀌었네요. 바꿔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교차점을 내서 아까 9였죠? 9 나누기 볼트 자리는 여기는 실선이지만 밑에 카운터 자리는 수문선입니다. 수문선 처리를 하고요. 얘는 대칭 복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칭 복사. 그래서 대칭 복사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대칭 복사. 그 다음에 대칭 복사. 그래서 고정축 형판 평면도를 그려봤습니다. 고정축 형판 평면도 그리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단면도란 공작물이나 기계 등 내부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절단하였다 생각하고 그것을 그린 그림으로 도면의 외관만을 내부를 상세하게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 그린 그림입니다. 조립 단면도에서 고정축 형판 단면도 복사하기입니다. 시효 복사를 이용해서 고정축 형판 단면도를 복사합니다. 트림, 자르기를 해서 도면 정리를 하고요. 볼트 자리 케이스 규격에서 표시를 합니다. 해치를 이용해서 단면 표시하고요. 고정축 단면도 완성된 도면입니다. 고정축 형판 단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단면도 역시 이쪽 부분에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네이아를 치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역시 치수선하고 문자를 끄시고 이렇게 네이아를 끈 다음에 복사를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어요. 윗부분이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복사하셔서 여기 부분에서 가져가고 불필요한 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 그래서 들어가는 부위들 이제 다 정리를 하셔야 돼. 이렇게. 볼트 들어가는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를 밑에 부분은 대부분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캐비티 부위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냉각 위치는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 없는 부위를 딜리트 하셔가지고 다 지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결합을 이용해서 쓸까요? 결합. 명령 중에 요 결합을 이용해서 하면 선과 선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 또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이드핀 자리도 다 지워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우고 연장을 할까요? 그냥 연장 이렇게. 그 다음에 연장. 그 다음에 자르기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이렇게 자르기. 그 다음에 얘도 연장 하셔야 되네요. 연장. 이렇게 볼트 들어간 자리 여기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안쪽 부위는 지우도록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 지워야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거는 그 다음에 중심선이 없어진 것 같아서 중심선을 대칭 복사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연장 하셔야죠. 이렇게. 여기도 연장해야 되네요. 여기는 잘못 지웠네요. 그냥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해서 복사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얘를 회전해야 됩니다. 회전. 그래서 대칭할까요? 그냥 회전을 해볼까요? 회전을 하셔가지고 배치를 180도 회전을 해서 돌려서 그려야 됩니다. 돌려서. 그리고
이동하면 되겠죠? 이동 형상을 여기에다가 여기서 좀 떨어지는 거는 TK란 추적점을 이용하시면 좀 편합니다. TK 그래서 단축키가 TK이고요. 여기에서 뭐 한 50mm 이렇게 정확하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이 좀 더 내려왔나요? 그럼 이동하셔가지고 50mm 좀 많았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선 정리는 여기 길이 조정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선들은 정리를 하시고 필요 없는 거는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얘도 필요가 없네. 그리고 길이 조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조정을 위해서 이 부위에는 저기 안 들어가니까 냉각수가 필요 없네요. 얘도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해칭을 해야 돼. 해칭. 단면을 그렸으면 해칭을 해야 되는데 해칭은 가는 실선에 놓고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해칭 여기 있죠. 해칭은 그냥 패턴을 이용하지 마시고 요거 사용자 정의를 이용하시면 편해요. 사용자 정의를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 해칭은 45도 각도로 3mm 2에서 3mm 간격인데 여기서는 3mm 정도로 쓰겠습니다. 선택점 하셔가지고 안에 거부터 할까요? 안에 이렇게 그 다음에 바깥에는 가이드 무시 자리를 했고요. 다시 해칭해서 바깥에 같은 경우는 해칭 각도를 마이너스 45도 하겠어요. 45도 각도를 달리해서 형상이 이렇게 틀린 것을 해야 되겠죠. 요거 스프루 부시 자리도 안 그렸네요. 그래서 마저 그리도록 하겠어요. 스프루 부시 자리 0번 내야에서 그래서 자르기를 이용해서 자르기 연장 위에 있죠.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대칭 복사 하도록 하겠어요. 대칭 다시 해칭을 하게 되면 해칭 각도는 아까 해놓은 거 마이너스로 하셔야죠. 반대는 마이너스 그리고 해칭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사 들어간데 요 안까지 해칭을 하셔야 됩니다. 요 안에 요거 주의사항입니다. 안에까지 꼭 해칭을 하셔야 돼요. 이 안에까지 이렇게 그래서 해칭까지 했어요. 해칭까지 그래서 형상을 좀 이동을 해볼까요? 이동을 해서 너무 내려온 것 같으니까 이동을 해서 살짝 올렸어요. 이동. 근데 이제 우측에도 해야 되는데 우측은 시간 관계상 다 한 거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단면도를 우측도 역시 카피 하셔가지고 이 형상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도면에 그려진 거는 한쪽 단면도를 그린 거예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얘를 요렇게 계단 모양으로 절단을 해서 하나는 밖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냉각수 들어간 자리를 표현을 했고요. 아까는 요거 그린 도면입니다. 그래서 단면도 그린 도면을까지 그렸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고정측 형판 치수 기입하기. 치수란 물품의 크기를 나타내는 치수로 도면에는 보통 마무리 치수를 기입하고 밀리미터 단위로 기입하지만 단위를 붙이지 않는 다른 기호를 사용한 경우는 이것을 꼭 명기해야 됩니다. 고정축 형판 평면도의 치수 기입하기입니다. UCS 사용자 정의 좌표계를 이용해서 고정 형판 중심에 원점을 설정합니다. 오디네이터 세로 좌표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합니다. 치수 기입 명령어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합니다. 고정축 형판 치수 기입은 완성된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축 형판에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고정축 형판에 치수 기입을 하면 치수 기입은 아까 이제 레이어 끈 거를 켜야 되겠죠. 이렇게 켜놔야지만 돼서 치수 기입을 여기다 해보려고 그랬더니 해칭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해칭 뭐 그냥 냅두고 치수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치수 기입 하실 때는 주석에서 여기 주석에서 치수 기입을 하시면 편해요. 일단 평면도부터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주석으로 옮기신 다음에 주석에서 금형에서는 이 원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UCS로 UCS에서 새로운 점을 잡아서 여기 정확한 요 중심점을 잡은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치수를 했는데 아까 디멘전에서 레이어에서 치수선으로 꼭 바꾸신 다음에 치수선 그리고 주석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뭐 오디네이터 세로 좌표 치수가 있죠. 세로 좌표 치수에서 치수 기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0 되죠. 그 다음에 연속 치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연속 치수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연속 치수를 사용하시면 자동적으로 꺾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락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연속 치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로 했으니까 세로 할 때는 다시 세로 좌표 치수를 쓰셔야 돼요. 세로 좌표 치수를 이렇게 하고 역시 연속 치수를 이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치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너무 중복이 돼서 그러면 다시 세로 좌표 치수를 잡고 F8을 끄시면 이렇게 각도를 달리해서 치수 기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좌표 치수를 찍고 요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는 F8을 푸시면 이렇게 꺾어서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치수를 하나 줘야 됩니다. 전체 치수 꼭 전체 치수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체 치수는 참고 치수입니다. 참고 낮은 버전일 때는 ED 하셔야 되지만 2014는 더블 클릭하시면 편집이 됩니다. 편집이 이렇게. 그래서 참고 치수를 꼭 주셔야 됩니다.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체 치수를 꼭 기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치수 기입을 다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완성된 도면이다. 요거는 이제 지선을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한 겁니다. 지시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도면 평면도 치수 기입을 완성했습니다.
고정주형판 단면도에 치수기입하기입니다. 치수기입 명령을 이용해서 치수기입을 합니다. 고정주형판 단면도에 치수기입한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축 형판 단면도 치수기입을 하세요. 단면도는 뭐 크게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선형 치수를 가지고 치수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치수기입을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선형 치수를 가지고 그냥 치수기입을 하시면 돼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선형 치수로 이렇게 치수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고요. 뭐 이쪽 편에는 치수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완성된 도면을 보여주면 역시 이쪽에는 지선을 LED 지선을 이용해서 치수기입을 했고요. 그냥 치수기입을 한 완성된 도면입니다. 단면도 치수기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고정측 형판 공차 적용하기. 치수공차란 설계에 관한 부품 기능상 허용되는 치수의 오차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준 치수, 목표 치수에 대해서 가공상 허용되는 오차를 포함한 치수를 허용 한계 치수라고 하며 치수의 큰 쪽을 최대 허용 치수, 작은 쪽을 최소 허용 치수라고 합니다. 이때 최대 허용 치수와 최소 허용 치수 차를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영역입니다. 역시 공차 영역입니다. 고정축 형판과 평면도에 공차 적용합니다. 인서트 캐비티가 들어가는 부위에 공차를 적용합니다. 공차는 0에서 플러스 0점입니다. 고정축 형판 공차 기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정축 형판에 공차를 기입해야 돼요. 이제 형판에 이제 캐비티가, 인서트 캐비티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돼요. 62.5에다가 공차를 이제 양쪽으로 100분의 2 정도를 주는데 그냥 편측으로 10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죠. 낮은 버전은 꼭 ED를 하셔야 돼요. 플러스 0.01. 그 다음에 Shift 6번에 있는 삭감 모양을 하신 다음에 한 칸을 띄시고요. 요 배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한 다음에 문자 치수는 한 2.5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2.5. 다시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0.01 Shift 6번 삭감 한 칸 띄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2.5 됐죠? 그 다음에 요 스택이 숨어져 있어요. 형식 지정 안에 보면 요 스택이 있습니다. 스택을 이용해서 형식 지정 스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닫기 하시면 공차 기입이 됩니다. 공차. 그 다음에 이쪽 편도 마찬가지고 100에 대해서 공차를 주셔야 되겠죠? 다시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플러스 0.01 끝으로 엔드 하셔가지고 끝으로 보내신 다음에 플러스 0.01 역시 6번에 있는 삭감 모양 쓰시고 한 칸 띄시고 0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공차는 2.5로 하시고 그 다음에 형식 밑에 숨어있는 스택을 하시면 이렇게 치수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 공차 적용을 했고요. 평면도 공차 적용된 도면입니다. 여기에 캐비티 들어가는 부위만 공차 적용을 하시면 돼요.
고정추형판 단면대에 공차 적용합니다. 인서트 캐비티가 들어가는 부위에 공차를 적용합니다. 공차는 0에 마이너스 0점입니다. 고정추형판 단면대에 공차 적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정축 형판 단면도에 공차 적용을 하겠습니다. 단면도는 뭐 공차 적용 뭐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어요. 50mm 구간에 대해서만 하면 돼요. 50mm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끝으로 보내고 0 마이너스 10부터 6번 삭갓 하시고요. 마이너스 0.02입니다. 0.02 50에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2.5 하시고요. 엔터 치시고 여기서 이제 스택 하셔가지고 스택 하시고 그런데 얘는 배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안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배열을 맞출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는 못 맞추지만 비슷하게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치수를 더블 클릭하시면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차가 얘가 이제 마이너스 0 플러스가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사출구명에서는 살짝 파팅면에 올라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버가 차기 때문에 여기가 50에 마이너스 0.2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 공차에서는 이거 단면도 공차에서는 요거 한 부위밖에 없어요. 표면 거칠기란 가공된 금속 표면에 생기는 주기가 짧고 진폭이 비교적 작은 불규칙한 요철의 크기로 촉침식의 측정기로 측정면의 수직인 단면에 나타내는 윤곽을 세로 방향, 가로 방향으로 확대 기록한 단면 곡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W, 마찰이 없고 접촉하지 않는 평면한 면을 표시합니다. X, 마찰이 없으나 어느 정도 정밀도가 있는 면을 표시합니다. Y, 아주 정밀하게 가공된 면으로 마찰부나 정밀한 접촉부 면을 표시합니다. Z, 일반 범용교회를 깎을 수 없는 것으로 특수 가공을 이용하여 절삭한 아주 초정밀한 면을 표시합니다. 고정축 형판 단면대 표면 거치기 표시입니다. 고정축 형판 전체 표면 거치기를 표시합니다. 인서트 캐비티 부위에 Y 단줄기호를 표시합니다. 고정축 형판 표면 거치기에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표면 거칠기 표시 그리는 거는 한번 그려볼까요? 저번에 한번 그렸는데 혹시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저기 0번 내야에서 그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6.3, 6.3 하신 다음에 6.3 하신 다음에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 분해를 이용해서 분해 이용해서 불필요한 거는 제거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글씨를 써야 되죠. 글씨는 뭐 MT나 T를 이용해서 글씨 크기는 5입니다. 5. 그래서 뭐 여기서 필요한 게 X네. X는 소문자입니다. 대문자 아닙니다. 소문자로 하시고 그 다음에 무브 하셔가지고 밑이 배열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그리는 건 어렵진 않죠. 그리고 얘를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외관에 쓰는 거고 도형 내에 쓸 때는 요거를 빨간색으로 바뀌시고요. 가는 실선으로 바꾸시고 얘를 축소를 해야 됩니다. 2분의 1로 축척을 이용해서 찍으시고 이미지 아무데나 찍고 0.5 하시면 얘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칠기는 얘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얘를
잠깐 얘를 이동을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완성된 도면을 이렇게 풍선까지 한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2번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뜻은 뭐냐면 품번 2번이고요. 전체는 X로 가공을 하고요. 이 캐비티 들어가는 부위, 인서트 캐비티 때는 Y로 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요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단면도에서 사용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칠기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이제 복사를 하면 되죠. 복사를 해서 얘는 이제 전체가 X니까 Y로 하셔야 되겠네. Y 이렇게 Y 하셔가지고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복사해서 성형부 들어가는 부위 이런 부위가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쪽 부위는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얘를 배열을 이용해서 돌리시면 됩니다. 배열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형 배열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시고 객체 선택 바로 여기 안에 원형 배열이 있나 보네요. 여기 밑에 원형 배열이 있습니다. 원형 배열. 그래서 중심점 찍으시고 요게 지금 5개 돼 있죠? 항목에서 4개로 바꾸시면 돼요. 4개로 바꾸시고 2011까지는 배열이 했는데 2012부터 배열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꼭 분해를 하셔야 돼. 분해를 하지 않으면 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형상이 거꾸로 돼 있는 거는 바꾸셔야 되겠죠. 딜리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딜리트 하셔가지고 복사하시면 되겠죠. 뒤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복사하셔가지고 형상 위치에 따라서 거칠기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옆에 있는 거는 아까 복사 마저를 하면 복사해서 이렇게 이쪽 부분에는 얘를 놔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이쪽 부분에는 얘를 놔야 되겠죠.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거칠기 표시까지 해봤습니다. 거칠기 표시. 부품란이란 도면의 오른쪽 위 부분 또는 도면의 아래일 경우는 표준란 위에 위치하며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 등을 기입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부품란 표시된 경우입니다. 고정축 형판 표시된 겁니다. 부품란은 부품란 작성을 해보는데 부품란 같은 경우는 뭐 일일이 이거를 다 그리는 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냥 품번 쓰셔가지고 품번 2번이고 요게 이제 명칭이 고정축 형판이니까 고정축 형판 재질은 SM50OC를 사용하고 수량이 하나라고 요 기입을 하시면 부품란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고정축 형판 완성 도면입니다. 3 도면이고요.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 활동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통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문제이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이번 회차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인쇄하셔서 본인의 학습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캡 제품 고정즉 형판 부품도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